네, 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저희 시즌 11 예. 오늘 첫 방인데요. 예, 11까지 계속 후원을 지속적으로 후원을 해주시고 11도 후속할 걸로 예상이 믿습니다. 되면 믿죠. 예. 예, 아산 나눔재단 마루180, 마루360, 예, 정남희 이사님, 허연아 팀장님, 광면진 책임님 미리 감사드립니다. 네. 영어로는 thanks in advance. 미리. Thanks in advance. 예, 좋습니다. 네. 예.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 저희 뭐 시즌 11을 저희 5월 31일 날 다시 시작을 했잖아요. 아마도 한 10개월 정도는 예,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매주 수요일 9시 30분에 예, 유튜브로 예,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코너마켓 이제 오늘 제가 한 반 정도 진행하고 IR 들은 소감을 말씀드리면 네. 이 비즈니스의 내용이 조금은 어렵네요. 네. 조금은 어려운데 대표님이 어려운 일을 그래도 브레이크이븐 정도 되는 데까지는 맞춰 올라왔다는 거는 네. 굉장히 올라왔는데 우선 저는 그냥 딱 두 가지로 질문을 딱 드리고 저는 오늘 질문을 마감하려고 네. 하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대체 이 파는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내고 어떻게 늘려요? 세일, 리세일러. 그게 첫 번째 질문. 자, 네. 대표님 그 부탁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이제 간단한데요. 기존의 옷을 버리시던 분들한테 팔아드릴게요라는 메시지가 사실은 되게 강력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이제 자, 네. 그런 사람 어떻게 찾아요? 버리는 사람은 어떻게 찾아? 그거는 이제 마케팅 채널을 통해서 이제 네, TV 네. 광고를 할 수도 없고. 네. 그냥 우리 집에도 있던데요, 와이프. 이렇게 이제 바이럴도 그러니까 바이럴이 있지만 자 그러면 대표님 네. 생각을 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중고 마켓을 예를 들면 저희는 이제 에이블리 같은 회사를 투자하고 있어요. 네. 그런 회사 대비 이거를 올려야 되는데 옷의 다양성도 그렇고 옷이 나오는 것도 그렇고 이게 신상이 아니다 보니까 딱 하나하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정치 않다는 것 때문에 고객이 사는 사람을 충분히 늘릴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건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거든요. 예, 대표님 거기에 대해서도 또. 네. 일단 첫 번째 질문 주신 부분은 네. 아까 이제 제가 초두에 일부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공급자를 어떻게 확보하는가의 문제를 질문을 주신 거거든요. 네, 예. 근데 이 공급자를 확보하는 방법 자체는 기존에 워낙 이제 그러니까 헌옷수거함을 통해서 이제 처분하던 고객 라이프스타일, 그러니까 그런 처분을 하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냥 메타 광고를 통해서 광고를 집행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 저희가 전환 비용이 굉장히 저렴한 수준으로 나오고 어느 있어요. 정도 나와요? 저희가 CPA라고 이제 그러니까 보통 한 1,000원 정도 쓰면은 신규 신청이 한 건 정도 들어옵니다. 네. 그러면 CAC가 네. 1,000원이다? 네, 판매 쪽으로. 그리고 저희가 여성 의류를 시작하면서는 그 비용이 더 적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거의 300원대까지 받거든요. LTV는 좀 계산해 보셨어요? 네, 저희가 이제 구매자단 LTV가 한 6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어요. 한번 들어오면 네네. 굉장히 그 스티키니스가 높은 네, 비즈니스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개미지옥이라고 고객들이 많이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매일 들어와서 굉장히 보면은 굉장히 싸잖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들이 이렇게 모아져 있으니까 10에서 15%한 게 많이 싸다고 느끼나요? 중고 시장에서? 보통 저희 쪽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브랜드가 폴로 랄프로렌 브랜드예요. 네. 근데 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퍼센트로 이제 그건 러프하게 제가 말씀드린 거고 네. 폴로 랄프로렌 같은 경우는 셔츠 같은 경우는 저희 사이트에서 한 10,000원 후반대에서 20,000원 초중반대까지 구매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굉장히 퀄리티 기준을 깐깐하게 가져가기 때문에 네. 한 번 구매를 하시면 사실 거의 새 상품 같은 옷들이 집에 배송이 와서 좀 이제 만족을 많이 하시죠. 패킹도 따로 하시고요? 네, 패킹 따로 하고 있습니다. 네. 개별 패킹은 진행하지 않고 있고 네. 이제 보통 한 3벌에서 4벌 정도 이제 구매를 하시거든요. 한 번 결제하실 때. 네. 그럼 저희가 그걸 벌크로 이제 패킹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여기 가고 예, 그러면 이
그러니까 이 서비스의 리세일 서비스, 패션 리세일 서비스의 좀 핵심 경쟁력은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판매자를 많이 확보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수거부터 뭐 검수나 이런 시스템을 잘 갖추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핵심 그 두 경쟁력. 가지가 융합된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아, 네. 네. 이 저희가 이제 장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네. 어떤 게 이제 그 결국에는 그냥 그게 본질인 것 같아요. 뭐냐면은 네. 그러니까 좋은 상품이 많으면 당연히 매출이 이제 따라 올라가요. 그러니까 거래 자체가 잘 되고, 그럼 좋은 상품을 많이 올리려면은 사실은 이 오퍼레이션의 효율성을 갖춰야지만 동일한 이제 그 리소스로 많이 올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앞단을 이제 그러니까 스큐를 많이 확보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많이 확보하려면 오퍼레이션을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사실은 핵심인 거죠. 네. 팔 수 있는 재고를 많이 확보하는 게 네. 거기에 관련된 시스템을 효율화를 하는 게 핵심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어떤 PMF를 딱 찾고 나서 네. 그걸 스케일업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서플라이를 많이 모집을 하면, 그러니까 네. 공급자를 많이 모집을 하면 그대로 이제 거래액으로 연결되는 걸 봤는데, 그거를 더 늘리려면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오퍼레이션이. 네. 그래서 이거를 다져놔야지만 저희가 지속 가능하고 좀 더 이제 스케일업하는 게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에 저희는 전략적으로 이 앞단에 굉장히 집중을 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까 제 IR에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뭐 경쟁사 대비 거의 5-6배 이상의 이제 저비용으로 한 벌을 그러니까 상품화하는데 이제 네. 그렇게 컨트롤하고 있고, 그걸 무기로. 그게 네.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1,200원 정도? 한 네. 벌을 수거 검수해서 모든 인건비 들어가서 네네. 예. 1,200원 조금 덜 나오고 있습니다. 벌당? 네. 벌당. 네. 네, 그 정도 나오고요. 그럼 국내에서 그래도 제일 뭐 경쟁자라고 생각되는 회사가 어디예요? 당근인가요? 어딘가요? 번개장터인가요? 여기 중고나라도 중고나라인가요? 아니, 네. 그 저희는 C2C 플랫폼이랑 이제 고객군이 다른가요? 예. 저희 양면 사이드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판매자도 있고 구매자도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판매자 사이드는 저희가 C2C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경쟁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른 시장으로 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옷을 그냥 이제 벌크로 처분하시려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스큐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어떤 뭐 유리한 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구매자 사이드는 사실은 뭐 경쟁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스큐만 많이 확보를 할 수 있고, 네. 그거를 저희가 상품화를 이제 C2C 플레이어만큼 많이 할 수 있다면 네. 사실은 거래액도 그만큼 늘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네. 네. 지금까지 펀드레이징은 한 10 몇 억 가졌죠. 저희가 누적으로는 한 20억 좀 넘게 20억 했고요. 정도 네. 했고. 네. 그리고 지금 최근 투자 유치가 이제 2022년 초에 중고나라로부터 이제 받았던 금액. 그거 합해서 한 20 몇 억 하신 거예요? 25억 정도. 25억 정도. 네. 이번에 시리즈 A를 하시는 거예요? 네, 시리즈 A. 네, 얼마 모집하고 계세요? 저희가 30억 모집하고 30억. 있습니다. 네, 그리고 펀드레이징. 회사 밸류는 대충 프리머니 밸류로 100억 원 정도. 100억 원에 30억. 네, 100억 원. 알겠습니다. 프리 100억. 네. 대표님 입고되면서 입고되고 제가 질문을 곧 맞추겠다 그랬는데 하나 네, 더 예, 하십시오. 입고된 다음에 팔릴 때까지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그러면 네. 그리고 안 팔려가지고 3개월 지난 데까지 그냥 가는 확률이 어느 정도의 다 퍼센트가 나오는지. 네. 보통 한 평균 70일 정도에 판매가 되고요. 아 그래요? 3개월인데 네. 거의 2개월이 넘어서 파네요. 저희가 보통 이렇게 합니다. 만 3개월 동안에 70% 정도 판매될 수 있게끔 가격 세팅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가격 책정 자체를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보통 그 정도 세팅하면은 판매자들도 만족스럽고, 그 다음에 저희가 좀 확보할 수 있는 ASP가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보통의 첫 달에 50% 정도 소진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이 한 30% 정도 더 추가로 소진이 되는데 그게 한 2달 정도 걸리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그럼 됩니다. 최종 저 판매자한테 정산되는 거는 그 다 3개월 마치는 시점에서 정산되는 거예요? 크레딧 쌓아두다가? 아닙니다. 저희가 어떻게- 예를 들어서 뭐 2벌을 위탁을 한다. 네. 그러면 이게 저희 사이트에 올라오자마자 팔리잖아요. 네. 그럼 바로 정산이 되고요. 이거는. 네. 그다음 두 번째 거가 만약에 3개월 차에 팔렸다. 네. 3개월 뒤에 정산이 되고. 아, 네. 그럼 아까 크레딧 쌓아둔다는 건 뭐죠? 판매자. 저희가 바로 고객 계좌로 입금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저희 이제 일종의 코너라는 재화로 적립이 돼요. 네. 그 재화가 이제 저희 사이트에서 기프티콘으로 교환을 하실 수도 있고요. 네. 현금 교환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그 계좌로 아, 입금해드립니다. 그 과정, 그거는 언제든지 교환 신청하면 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 저희 회사는 지금 몇 분이세요? 총? 지금 팀이 지금 네 명이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센터에 지금 10분 계시고요. 네. 그럼 그렇게 있습니다. 14명. 네. 그 있고 그다음에 그 센터가 굉장히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좀 있는 편이고. 네. 예, 그래서 맞습니다. 한 달에 대충 얼마나 쓰세요? 쓴다라는 게 버닝을 말씀하시죠? 예, 버닝. 예. 지금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버닝은 없고요. 아니. 네. BP 아, 맞췄다니까. 그러니까 BP 맞춰서 2억 벌어서 2억 2억 한다니까 2억이 순매출이에요? 2억을 네. 한 달에 2억 나가는 거예요, 지금? 네네. 2억 정도 나가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것도 또 2억 정도 네, 들어오고. 2억 정도 들어오고. 네. 그러니까 2억, 2억 나가는 게 뭐 이렇게 많이 나가요? 14명밖에 안 계시는데? 저희 대부분은 고객 정산금이 제일 많고요. 네. 그렇지. 아, 고객 정산금 원가가 있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한 그럼 40% 정도 40%. 나가고요. 그러면 그거 빼고 실제로는 네. 그러면은 우리한테 1억 2천. 들어오는 순 매출은 대충 1억 2천. 2천. 네, 1억 2천 정도. 1억 네. 2천을 우리가 쓰고 계신 거예요? 네. 그것도 좀 많이 쓰시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보통 고정성 원가 중에 제일 큰 포션 차지하는 게 네. 거기 센터분들의 이제 생산 인건비 네. 그거랑 그게 열 분이라며요, 그게. 네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고정성 원가인 저희 4명의 인건비 네. 그리고 이제 물류센터 이제 임대료 네. 네. 그리고 또 큰 계정 자체가 이제 물류비, 택배 비용 있겠고요. 택배비도 있겠네. 네. 택보비는 별도로 받은 거는 아니라서 그런 건가요? 저희가 수거할 때. 수거할 네. 때 들어가는 물류 비용은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전체 2억 정도라고 할 때 보통 한 8%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뭐 아까 답변이 얼핏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요. 예, GGS 분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코너마켓은 어떤 타겟층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지표는 어떠한 걸로 잡고 있는지 그리고 액션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타겟층은 지금 저희 20, 30대 여성? 아닙니다. 저희는 30대, 40대 여성분들이 30, 40대 여성. 거의 예. 90% 예. 정도 되고요. 예. 대부분 자녀를 이제 키우시는 분들입니다. 네. 왜냐면 저희가 처음 시작 자체를 이제 유아동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고요.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지표는 뭐예요? 판매자 수? 네, 저희의 핵심 KPI는 판매 신청 수입니다. 판매 신청 수? 네. 네. 그거를 이제 늘리면은 그대로 이제 매출로 나타나는 부분이어서 그게 이제 그걸 늘리기 위해서 특별히 하는 뭐 메인 마케팅 활동이나 뭐 이런 아직 액션. 마케팅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진 네. 않았고요. 저희가 네, 지금 시리즈 A 투자금 중에 상당 부분은 좀 저희가 효율적인 마케팅에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우리 이유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네. 좀 한 3, 4개월 만에 또 방송에서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살짝 떨리긴 한데요. 네. 자, 이유 대표님, 자, 우리 네. 한림대 기술주주에서 투자하나요? 저희는 이렇게 헬스케어를 주력을 하고 있어요. 뭐 다양하게 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뭐 그 코로나 시기 그리고 그 금리 인상기를 맞으면서 네. 예, 전 왠지 세계적인 변명처럼 들리기도 하고. 아니 경제 현상 전 세계적인 불황기에
펀드레이징 불황기에 네. 꿋꿋이 살아남으면서 BEP까지 맞추신 점은 상당히 어떤 각고의 노력을 하셨고 뛰어난 부분이 있다 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단지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그 벤치마킹 하고 있다고 하신 스레드업 같은 경우가 연매출이 뭐 4천억 정도고 저기 마켓캡을 찾아보니까 2.2억 불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3천억 환율을 잘 쳐줘서 3천억. 그러니까 생각보다 작고 좀 미국 시장 정도면 한 조 단위 정도 나올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봤는데 매출 규모도 작고 시점도 좀 작은 거 아닌가. 그래서 좀 업사이드가 좀 막혀 있는 듯한 예, 그러니까 밸류가 막 뭐 5천억 1조 돼서 유니콘 되고 이런 거는 좀 쉽지 않은 영역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네. 송 대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저도 이 대표님 이거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거란 말을 좀. 이 사업으로, 이거 브레이크이븐을 했다. 진짜 대표님이 그 아까 전문가라고 말씀하신 그 오퍼레이션의 전문가라고 하신 말씀이, 대충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그거는 탁월하신 게 아닌가. 돈을 정말 안 쓰고 아주 타이트하게 쓰고 계시다. 그거는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 저는 여전히 이제 우리가 이 양면 마켓인데 네. 공급자를 늘리고 우리 수요자 이걸 살 사람을 늘리고 이 두 가지가 다 풀기가 너무 어려워 보이는 문제로 보입니다. 공급자를 어떻게 찾아서 효율적으로 정말 CAC 물론 1,000원이라고 그랬고 라이프타임 밸류는 그렇게 많은데 이게 스케일을 2배로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쓰면은 그렇게 나올까? 그게 의문이어서 대표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하나 주시는 것도 답을 한번 어떤 실험적으로 해봤으면 좋겠고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별히 가면 물건이 있을 거다. 언제라도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타임슬롯이 굉장히 짧단 말이에요. 딱 나왔다가 누가 하나 팔아버리면 그냥 없어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들어온 사람은 계속 들어올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매스로 갈 수 있는 플랫폼이냐에 대해서도 또 의문이 있어요. 대표님이 여기에 대해서도 네. 우리가 아까 우리 이유 대표님이 말씀한 것처럼 스케일업이 될 수 있다. 네.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뭐 3천억이면 우리나라에서 한 1,000억 될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네. 뭐 그런 걸 보여주려면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어느 정도는 네네네. 대표님이 답을 보여주셔야 네.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건 참 답변할 쉽지만은 기회가 있나요? 그럼요. 있죠. 마지막으로 뭐, 그리고 예. 30억 이번 라운드 30억은 좀 네. 많아 보입니다. 투자 지금. 저는 네. 조금 낮추고 밸류도 조금 조정하고 네. 금액도 조금 조정하면은 조금 더 어프로치하기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표님 브레이크이븐을 계속 하시는데 네. 왜 브레이크이븐도 하는 회사가 왜 이렇게 많이 모으지? 우리가 그런 고민을 또 많이 모으지. 왜 펀드레이징 왜 이렇게 아. 다일루션을 많이 시키는 거야? 이런 고민을 네. 또 대표님 해야 되는데 30억 네네네. 써서 대표님 뭐 쓰는 것도 네. 마케팅으로 쓰실 것 같은데 결국 네. 마케팅에 한 10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네. 계속 그거에 대한 네. 대표님의 예. 답변 네. 한번 간단히 마지막 해주시죠. 네. 뭐 저희 의견에 대한 답변 플러스 뭐 네. 마지막 클로징 네. 얘기하고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많은 네. 이야기를 주셔서 정리하기 쉽진 않지만 제가 생각을 이제 말씀드리면 네. 우선은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비전을 좀 이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네. 드린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타겟하고 있는 판매자단 고객은 기존의 의류 처분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헌옷 수거함에 버리시거나 또는 헌옷 의류 수거 업체에 이제 팔거나 했던 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이게 보통 이런 의류들이 수출로 가거든요. 근데 저희도 그런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이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거의 한 2, 3조 정도 돼요. 네. 근데 저희는 이 라이프 스타일의 의류 처분 라이프 스타일을 왜 이렇게 가지? 파편화되어 있는 이제 무역회사나
헌옷 수거 업체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존재를 해왔거든요. 네. 근데 이게 중고거래 시장 자체가 마중물로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구매단에서. 그래서 이분들한테 저희 이제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그 퍼널 자체를 저희 쪽으로 이제 가져오는 미션을 하나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매자 단 이제 스케일업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실제 저희 스케일에서 이 구매자의 매스를 증명하진 못하지만 현재 중고거래 플랫폼 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이 상품들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거래액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미. 네. 근데 그 거래액이 나와주는 것 자체가 이 앞단의 상품들이 그 개인이 막 올리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거래를 하려면 상품이 있어야 되잖아요. 스레드업이 지금 이제 계속 연평균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스케일을 제가 볼 때는 업사이드가 굉장히 높아요. 높은데 그거를 결국에는 상품화해야 되는 상품들이 서포트가 돼야 되는 거죠. 네. 네. 그게 하나 있고 시간이 있는 분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사실 미국에 있는 스레드업이 적자를 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을 저희가 재무제표를 뜯어봤거든요. 네. 근데 거기 이제 물류비 자체가 거의 이제 매출액 대비 한 25%가 물류비예요. 근데 저희는 전체 매출액 대비 물류비가 7% 정도고 두 번째로는 생산인건비를 거의 30% 넘게 쓰고 있어요. 매출액 대비. 근데 그걸 저희는 거의 18% 정도까지 효율화를 많이 맞췄거든요. 했다. 네. 근데 그게 약간 문화적 특성도 있는 것 같고요. 지리적 여건도 있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스레드업이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는 이제 국내로 딱 적용을 해봤을 때 훨씬 더 이제 잘할 수 있는 비즈니스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스레드업보다 더 이제 나은 회사라고. 그 스레드업이 네. 스레드 홀드를 못 넘었네요. 썰렁합니다. 스레시 홀드를. 네, 스레시 홀드. 스레드 홀드는 아니고. 네. 네. 죄송합니다. 발음이 좀.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 더. 네, 네. 또 하나는 어쨌든 이 시장 자체는 미국의 레퍼런스 봤을 때는 이제 1등 회사가 거의 그 시장을 네. 독점하는 회사가 이제 될 확률이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대표님 네. 이 정도를 하고 알겠습니다. 대표님 뭐 하신 말씀도 네. 하셨고요. 오늘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오늘 대표님 뭐 한마디 하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 뭐 대표님 짧게라도 네, 대표님 마지막, 마무리한 말씀 마지막. 한번 하시죠. 오늘 네. 출연 소감을 곁들여서. 막판에 아, 네. 저기 비전 얘기를 좀 해서 네. 저도 많이 좀 생각이 좀 바뀌고 있는데요. 네네네. 예, 좀 임팩트 있는 얘기 한 말씀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저희 기존에 이제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 이제 의류 버티컬 플랫폼 코너마켓 지금 펀드레이징 진행 중이신데요. 이제 혹시 보시는 투자자분들 관심 많이 부탁드리고요. 현재 30억 원 중에 한 절반 정도 커밋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도 한 6월 말까지는 이제 클로징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혹시나 좀 그래도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